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만에 미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이었는데요. 유럽 증시는 약보합이었고요. 전일 아시아 증시하고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약간 눈치 보기, 그리고 이번 주에 정치적인 이벤트 더불어서 주요 경제 지표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이벤트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 텐데요. 바로 이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중국이 8월 1일부터 수출 규제에 들어간 히토류라고 할 수 있죠. 왼쪽이 갈륨, 오른쪽이 이제 게르마늄입니다.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갈륨, 게르마늄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 내지는 70% 가까이 중국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갈륨이냐 이제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첨단 산업, 그리고 카메라 같은 부분에 들어가는 히토류이다 보니까 이 통제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또 중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의 입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다분히 정치적인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주 후반쯤 되면 아마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4대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있어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그리고 히토류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얻고 있죠.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는 아직은 좀 힘을 못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투자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저희가 주목을 하는 거는 이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 기간에서 갈등 요인이 더 부각되는 게 아니라 좀 이 가드레일, 서로가 침범하지 않는 그 기간에서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 히토류보다 조금 더 중요한, 중국에서 더 이제 약간 희소한 제품이라고 할까요? 소재가 더 많은데 그 부분은 아직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위한 그런 단계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중국이 협상을 위한 단계에 들어가는지는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중국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국민 총저축이 너무 높아요. 우리가 보통 저축이라고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돈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GDP에서의 국민 총저축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려보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빠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용되지 않고 남은 재화 산출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역량이 많은 나라여서 좀 제외하더라도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45%의 남은 산출량입니다.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을 합쳐졌을 때 45%라는 얘기거든요. 경제는 아시겠지만 돈이 돌아다녀야 성장률이 올라올 수 있는데 중국 사람도 소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리오프닝이나 이런 게 좀 사실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지출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낮은 상황이고, 산업 같은 경우에 하이테크 산업 지금 미국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안 나오죠. 그리고 시크리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뭐랄까요? 과단성 있는 정책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화가 되고 있어요. 일본은 이제 33년 만에 새로운 영역으로 도달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야 일본화 내지는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 이미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죠. 아무도 소비, 투자, 정부의 지출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떻게 보면 망하지 않을 정도의 체력은 갖고 있는데 성장률이 안 나온다는 점 때문에 중국은 정부 투자를 빠르게 더 강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는 아마 지준율까지 내리려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민간의 소비를 더 자극을 시켜야겠죠. 더하여서 수출 모멘텀이 생긴다면 성장률이 더 강하게 반등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방중 기간을 앞둔 옐런 재무장관한테 아마 우리 수출의 활로를 조금 열어달라라는 그런 제스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이 저는 위안화에서 좀 찾아봤어요. 위안화 차트를 좀 보면은 명확할 텐데 어제 간밤에 위안화가 더 강해졌고 어제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도 위안화는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이게 주간이기 때문에 어제의 강한 모습은 좀 안 나오겠지만 의미 있는 부분은 여기 이 7.3 부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위안화가 시장 가격 더하기 정부 가격입니다. 정부에 약간의 입김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2015년 이후에는 하단 6.2에서 상단 7.2라는 레인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7.3까지 빠르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리오프닝을 하면서 가파르게 절상이 됐던 위안화가 성장률이 둔화되고 리오프닝이 성적이 별로 안 좋고 더불어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에 다시 2차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가파르게 또 위안화가 절하가 됐는데 여기서 다시 절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이죠. 그리고 민간 소비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 통화가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통화를 더 강세로 만들 유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까지 더해진다면 더 좋은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컨대 지금 중국 입장에서 강대강으로 미국과 맞서면 앞서 보여드렸던 후퇴하고 있는 성장률에서 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 주 후반 넘어서 위안화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뉴스 플로우상으로는 뭐 티격태격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위안화를 보시면서 위안화가 더 강세를 간다면 중국의 모멘텀이 7월에는 실적 시즌과 함께 더 강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중 간 싸움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시기로는 접어들었다. 다만 중국은 성장률 하락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가는 것보다는 가드레일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위한 그런 모색을 할 것이다. 그 시그널을 위안화에서 찾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